이번 시간에는 세포 분열 중 체세포 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체세포 분열이라 함은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 한다. 이 체세포 분열은 동물의 경우는 온몸에서 일어나게 되고, 식물의 경우는 줄기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 또는 형성층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살펴보면,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준비하는 강기와 분열기로 크게 구분이 되고, 분열기는 다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되는데,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핵분열은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다. 옆에 그림을 잠깐 보고 간다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세포 주기는 세포의 생장과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강기가 대부분 차지를 하게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기의 시간은 강기에 비해 훨씬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각 단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강기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강기는 아직 분열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염색사 상태로 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염색체는 관찰할 수 없다. 그리고 감기 때 DNA의 복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DNA, 즉 유전물질의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외에는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게 되며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감기가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기로 넘어가 보자. 전기가 되면 세포 분열이 시작되고 핵막이 사라진다. 핵막이 사라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등장하는데, 이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전기 때에 실 모양의 방추사가 형성된다. 이어서 중기로 넘어와 보면, 중기에서는 실 모양의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되고,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게 된다. 그래서 중기 때 염색체 수와 모양 관찰이 가장 쉽다. 그러나 애석하게 중기가 기간이 가장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후기로 넘어간다면, 후기에서는 방추사에 의해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말기에는 다시 핵막이 나타나면서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염색체가 다시 풀어져 염색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중기는 염색체 수와 모양 관찰이 가장 쉬운 반면 가장 짧다는 사실과, 후기에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세포 질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세포 질분리는 식물 세포냐 동물 세포냐에 따라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식물 세포부터 살펴본다면, 식물 세포의 경우는 새로운 두 개의 핵 사이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고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세포판이 세포벽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동물 세포의 경우는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게 된다. 그림을 참고해보면 동물 세포의 경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식물 세포의 경우는 핵 사이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되고, 세포판이 세포벽이 되면서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체세포 결과 생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 및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동일하게 된다. 이유는 DNA가 복제되어 유전 정보가 동일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체세포 결과 생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 및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동일하게 된다. 이어서 체세포 분열의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감기의 모습이고, 감기에는 핵막이 뚜렷하고 핵이 관찰되고 있으며 염색체가 등장하기 전이라서 염색체를 관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DNA 복제가 일어나서 유전물질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전기로 넘어가 보자. 전기에는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고, 염색체는 DNA가 복제된 후라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기 때 실 모양의 방추사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기가 되면 방추사가 연결된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배열됨으로써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인데, 애석하게도 기간이 가장 짧다고 했다. 그리고 후기가 되면 방추사에 의해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말기가 되면 핵막이 나타나면서 2개의 핵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게 되며 이어서 세포 질 분열이 시작되게 된다. 세포 질 분리를 통해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각각 다시 감기 상태로 들어가서 세포 주기가 반복되게 된다. 그리고 그림에서 세포판이 형성되고 세포판이 세포벽이 되면서 세포 질 분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 세포는 식물 세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핵상을 한번 따져보기로 하자. 먼저 전기를 보면 염색체가 4개가 들어있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전기의 핵상은 2에는 4가 됨을 알아야 하고, 중기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핵상이 2에는 4가 됨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후기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염색체가 꼭 8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기 역시 중기와 마찬가지로 염색체가 4개가 있어 핵상이 2에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 각각의 딸세포에 4개의 염색체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각각 딸세포의 핵상이 2에는 4가 되어 체세포 분열의 경우는 핵상의 변화, 즉 염색체 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후기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염색체 A와 B는 염색 분체 관계였으므로 유전 정보가 동일하고, 거기에 반해 A의 상동 염색체는 C가 되고, 그리고 A와 C의 유전 정보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체세포 분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 수가 많아지게 되고 몸집이 커지는 몸의 생장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상처난 부위가 아물거나 죽은 세포를 보충해주는 재생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세포 한 개가 한 마리인데 체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가 2개가 되고, 그러면 2마리로 되기 때문에 번식이 되기도 한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을 하기도 하고 재생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번식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체세포 분열을 실험을 통해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먼저 그림에서 설명을 한다면 물이 담긴 컵에 양파의 아랫부분만 잠기게 하여 뿌리를 기르고, 그리고 양파의 뿌리 끝을 잘라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을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 두도록 하자. 이 과정을 고정이라 하고, 고정을 하는 이유는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어 55도에서 60도씨의 온도로 물중탕을 한 다음 정류수로 씻어주는데, 이 과정을 해리를 하고, 해리를 하는 이유는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다. 해리 과정을 거친 양파 뿌리를 받침 유리 위에 올려놓고 아세트산카민 용액으로 염색을 하고, 그런 다음 해부침으로 잘게 찢어 세포들을 분리하고, 그리고 덮개 유리를 덮고 연필에 달린 고무로 가볍게 두드려 준 후 현미경 표본을 그름종이로 덮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압착을 시키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도록 하자. 이때 양파의 뿌리 끝을 실험 재료로 사용한 이유는, 식물의 경우는 줄기와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고 이 생장점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파의 뿌리 끝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생장점이 있는 양파의 뿌리 끝을 가져와 맨 먼저 양파 뿌리 끝을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용액에 하룻밤 정도 담가 두도록 하자. 이 단계는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고 세포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고정 단계이다. 고정 단계가 끝난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어 60도씨 정도의 온도로 물중탕을 한 후 정류수로 씻어주자. 이 과정은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해리 단계이다. 그런 다음 뿌리 끝을 잘라 아세트산카민 용액으로 염색을 하면 핵과 염색체를 붉은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다. 이때 아세트산카민 용액 대신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염색을 한 뿌리 끝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어 세포와 세포를 떼어내는 분리 단계를 거친 후 덮개 유리를 덮고 고무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려 준 후 이 현미경 표본을 그름종이로 덮고 손가락으로 눌러 세포를 얇게 펴주는 압착 단계를 거친 다음 현미경을 이용해 저배율에서 고배율 순으로 관찰을 해보도록 하자. 양파의 뿌리 끝을 이용해 체세포 분열을 관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체세포 분열의 각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옆에 사진을 참고해보면 A, B, C, D, E 5개의 단계가 있는데, E의 경우는 핵이 뚜렷한 간기 상태의 세포이며 B의 경우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등장하고 있는 전기 상태이고, D의 경우는 염색체들이 세포의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중기 상태이고, A의 경우는 염색체들이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후기 상태의 세포이고, C의 경우는 세포의 양쪽에 딸핵이 만들어져서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있는 말기의 세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관찰을 통해 양파 뿌리 끝에는 세포의 크기가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가장 많이 관찰되는 시기의 세포는 핵이 뚜렷하게 있는 간기임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세포 주기 중 간기가 가장 길므로 간기 상태에 있는 세포들이 많게 되고, 그래서 가장 많이 관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체세포 분열 관찰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양파 뿌리 끝을 갖고 와서 제일 먼저 고정 단계를 거쳤다. 그리고 묽은 염산을 이용해 해리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 아세트산카민 용액으로 핵과 염색체를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그리고 해부침을 이용해 분리를 시킨 후 압착 과정을 거쳐 관찰을 하였다. 체세포 분열의 관찰 순서와 각 단계를 진행한 이유를 잘 기억하고, 여기까지 해서 체세포 분열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